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대통령하고 딱 마주 섰는데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미선입니다. 유아이드 건축학과 교수로 있고요.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명의 분과위원장 중 1명입니다. 예,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데요. 정부 모든 부처들과 각 부처들과 공공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공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뭐 건축 전문가들이 각 부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일이 잘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목적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자문을 하는 건축정책 전문 기구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개별 프로젝트지만 자문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건축물은 굉장히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들이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이 경제활동이 됐든 문화활동이 됐든 건축 공간이 필요하죠. 한 사회의 건축물의 수준이라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어떤 문화의 수준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축이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죠. 우리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인 우리 동네 건축. 특히 이 동네 건축이 건축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작은 건축물, 물론 거기에는 민간 건축물도 있고 공공 건축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질이 좋아져야지 우리의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동네 공공 건축물들이 정말 보석같이 좋아질 때, 설계도 좋아지고 시공도 좋아지고 사용도 활발하게 될 때 그 옆에 민간의 집들도 더불어서 좋아질 수 있는 동력이 비로소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건축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그리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담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는 게 바로 건축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그런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건축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시켰고요. 그런 건축 기획을 제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전 검토라고 하는데 제대로 돼 있는지 일종의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라는 걸 거쳐서 어떤 기획이 탄탄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대부분의 공공건축물들이 설계자 선정을 가격으로 합니다. 설계비로. 파출소의 설계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은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계가 왜 이렇게 유치한가? 그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싼 설계비를 부르는 설계자에게 그 설계를 맡겼으니 좋은 설계가 나올 리가 만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가 이제 과제였는데 어떻게 설계 발주를 하고 어떤 지침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 어떤 부지에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기획 업무를 모든 공공건축이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를 했고요. 설계 공모로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실 어떤 발주처라고 하는 데가 맨날 건축물을 만드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굉장히 겁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것들을 뭐 조달청 같은 데 맡기니까 실제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축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민간 전문가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서 각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총괄 건축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체 그 지역을 이해를 하는 그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문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건축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은 공공 건축가들이 개입을 해서 특히 기획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그 발주청, 발주기관들의 그 역량입니다. 전문적인 역량. 그 훌륭하신 좋은 역량을 가지신 그 건축 전문가, 도시 설계 전문가 분들을 총괄 건축가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그 제도가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 제도죠. 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총괄 건축가, 공공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잘한다고 소문난 제주도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지역들도 다 특색 있게 다 잘하시는데요. 제주만의 특색이라고 할까? 그거는 이제 총괄 건축가 외에 이제 34명의 공공 건축가가 있는데 그분들을 지역별로 책임자로 나누어서 각 공공 건축가는 어느 자기 이왕이면 이제 지역 연고가 있는 지역의 담당 마을 건축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같이 도의원 자기 이제 도의 그 지역 의원하고 도의원하고 같이 문제를 찾는다든가 이제 그런 지금 두 번째 해거든요 올해가. 그래서 도의원들도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찾고 그거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점점 우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고 이제는 뭐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5.1장의 쇠퇴,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의 쇠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답을 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들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이제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호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늘 간다 하면서 못 가고 있는데요. 꼭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행사를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함께 가지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포용국가, 포용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적인 가치를 누리면서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향하는 질 좋은 동네 건축 속에서 모든 시민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가는 길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또 경호원을 비롯해서 쫙 따라다니면서 제가 대통령하고 딱 마주 섰는데 쫙 둘러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저는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불과 3분도 아니죠. 한 2분쯤 됐을 텐데 그 사이에 대통령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건축 정책이 왜 중요한가, 건축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가, 이것을 대통령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서두르게 되더군요. 대통령을 만나니까 그냥 막 스피드가 막 붙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 말씀을 다 들으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도시공간과 개개인들의 서로 다른 그 매일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건축물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접속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갖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사안이죠. 사실 우리 도시에서 담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죠. 교도소, 그리고 학교, 아파트 단지,
관공서 이런 곳인데요. 뭐 그중에서 교도소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우리가 늘 들락날락하고 일상을 누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거기서 생기는 사실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시라고 할 때는 길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길과 계속 관계 맺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 이런 감각, 공동체 감각을 키워나가자 뭐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과 도시 공간이 직접 만나고 직접 소통하고 있는 관계를 갖고 있었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아파트 단지만이 이상하게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죠. 마치 산업단지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걸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그런 건축과 도시 공간의 그 직접적인 소통과 접속 관계를 상정한 가운데서 함께 통합적으로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을 하자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원래 그랬던 그런 도시와 건축의 융합된 그런 도시와 건축물이 서로 융합된 그런 진정한 그 삶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미래는 학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생각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학교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듯 하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반 이상이 뭐 뻔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도한 꿈담 교실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는 건축가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실 하나라도 한 학교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좀 좋은 공간으로 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더니 굉장히 아이들의 그런 활동이나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분명히 우리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고 좋은 공간이 작아도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 아주 훌륭한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나 역사적인 유산이 됐든 혹은 뭐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현대적인 근현대 건축물이든 도시공간이든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그 문화로서의 가치를 아직 잘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시공간 자산이라는 그 이름으로 문화재 못지않은 그런 중요한 대상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